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쉽게 풀어주는 부동산 SSTV의 김PD입니다. 오늘도 주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. 대표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공인중개사 주정환입니다. 대표님, 이 수익성 부동산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 상가 투자에 관심이 많은데 네. 상가 투자별로 뭐 유의점이라고 할까?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네네. 수익성 부동산 중에서 또 주택 못지않게 상가도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. 오늘은 조금 상가 종류별로 어떻게 유의를 해야 되고 투자를 할 때 접근을 해야 되는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상가 종류가 가장 여러분들이 접하기가 편한 게 근린상가라는 게 있습니다. 근린상가라는 게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큰 어떤 대형 건물, 상가 건물이 그 동네에 이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내가 분양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유의점이 있습니다. 상업용지의 비율이 낮은 거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요 이제 근린상가를 되게 투자를 하실 때는 어떤 이제 뭐 시행사라던가 그 뭐 분양 대행사라던가 거기 이제 사무실에 가서 어떤 개요를 보지 않겠습니까? 개요를 보면은 전체 주택 부분 비율이랑 상업용지의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. 상업용지의 비율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땅을 100으로 봤을 때 상업용지의 비율이 50, 60이 된다고 하면은 나의 경쟁 상대 수익성 상가가 그만큼 경쟁이 많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상업용지의 비율이 낮은 것을 일단 찾으셔야 된다는 게 포인트고요. 물론 대출 잘 나옵니다. 그렇지만 무리한 대출은 금지입니다. 무리한 대출. 왜냐하면은 상권이 100% 형성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도 임차인들이 또 꺼릴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임대를 놓는데도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리한 대출은 금지입니다. 그리고 가급적이면 중요한 건데 이 사람들의 메인 동선이 있습니다. 우리가 뭐 큰 길을 좀 선호하지 않겠습니까? 큰 길이라던가 어떤 신호등 앞이라던가 선호하지 않겠습니까? 그런 게 이제 사람 동선이 가장 중요하고, 그리고 근린상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도로에 무조건 접한 근린상가를 사셔야 됩니다. 좀 가격이 싸다, 분양 가격이 싸다고 하더라도 이면도로에 근린상가를 투자를 하시면은 나중에 임대를 놓고 수익을 창출하기에 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근린상가는 상업용지의 비율이 낮은 거, 그리고 일단 무조건 도로에 접해야 된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로 아파트 단지 상가인데요. 아파트 단지 상가는 일단은 중소형 단지 아파트 단지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은 중대형 아파트가 많이 있는 단지는 소비를 외부에 나가서 하기 때문에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중소형 단지에서 중소형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물론 요것도 어떤 상가의 공급량이 주변 배후지랑 비교를 했을 때 타 아파트도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많다, 또 여기 아파트도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많다고 하면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공급량이 낮은 거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아파트 단지 주변에 대단위로 근린상가가 들어오고 근린상가가 건설이 되는 지역은 피하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은 요 더 깨끗한 건물, 또 업종의 다양성이 있는 근린상가 건물이 대단위로 들어오는 지역이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소비자들 패턴이 이 근린상가로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이제 주의를 하시고,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중소형 단지가 수익을 창출하기에는 가장 괜찮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테마 쇼핑몰이 있습니다. 테마 쇼핑몰이라고 하면은 뭐 동대문 두타라던가 밀레오레라던가 그런 이제 테마 쇼핑몰인데, 솔직히 가장 적은 금액으로 접근하기가 편한 게 이런 테마 쇼핑몰입니다. 테마 쇼핑몰인데, 근데 테마 쇼핑몰은 점점 이제 수익을 창출하기는 힘든 구조로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, 왜냐하면은 전문 쇼핑몰 센터가 많이 이제 들어서고 있고, 또 그리고 어떤 인터넷 쇼핑몰이 이제 유행을 하다 보니까 요 테마 쇼핑몰에서 수익을 창출하시려면 요 테마 쇼핑몰 자체만으로는 수익을 창출하기는 힘드실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테마 쇼핑몰은 점점 투자자들께서 이제 조금 투자를 안 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고요. 그런데도 테마 쇼핑몰을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전문 쇼핑몰 지역이 있는 지역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뭐 어떤
가리봉 마리오 같은 경우에는 뭐 옷, 의류를 이렇게 테마 쇼핑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이제 동대문도 뭐 다른 의류라던가 어떤 스포츠 브랜드로 형성이 되는데 그런 지역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가급적이면 테마 쇼핑몰은 그래도 좀 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주상복합 상가가 있습니다. 주상복합 상가는 소위 말해서 이 한 건물에 주거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상업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이제 같이 영유를 하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요 주상복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상가의 면적이 그만큼 적어야 됩니다. 되게 어떤 주상복합을 보면은 상가의 면적이 30% 40%가 되는 주상복합도 있습니다. 근데 요 상가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면은 상가가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그러면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으로 이 수익형 부동산에 또 수익을 창출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가 면적이 작은 주상복합을 해야 되고, 요 주상복합은 일단은 무조건 요 전면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. 전면으로. 주상복합 상가에 있어서 투자는 전면부에 위치한 그 상가를 일단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. 이렇게 크게 상가는 한 4가지 분류가 있는데요. 요 4가지 분류도 각자 특색이 다 틀립니다. 각자 다 특색이 틀린데, 요 일단은 이 투자는 항상 이렇게 계속 이 특징별로 공부를 하시면은 더 어떤 내가 투자 대상이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. 네. 아, 네. 상가도 굉장히 이 투자를 하려면은 종류별로 어떤 특징이나 유의점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네네. 어떻게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?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